네, 안녕하세요. 코인 상담소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회라는 건 벌써 저희가 한 달이 됐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한 달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한 달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몇 분 시청을 해주셨는데, 네. 블록체인 방송이라 노잼일 줄 알았는데 음. 재밌었다. 아,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재밌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채팅창이 네, 조금 안 나오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휴대폰으로 음. 들어가서 라이브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지영님은 이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 한 주간 저야 항상 같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네. 어저께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좀 약간 폭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호수님은 그렇습니다. 뭐, 한 주간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그쵸, 벌써 같고요. 목요일이죠. 네, 저는 열심히 디브리핑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뭐 오늘 또 준비한 자료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채팅이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핸드폰에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 지금 채팅창이 안 뜨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휴대폰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네, 잘 보이네요. 네. 안 나오나요? 채팅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멈췄네요. 네. 저희 채팅 올라오는 거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랑 이제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먼저 채팅이 되는지 보이네요. 채팅이 없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좀 이럴 슬픈 수가. 내용이었네요. 네, 네, 가슴이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아픈데, 네. 아니요,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럼 잠시만요. 저도, 음. 오늘은 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W님. 저도 제가 있는 그 음. 커뮤니티 방에 좀 공유를 해야겠어요. 이게 또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죠. 그쵸. 또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사고가 그렇죠.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오늘도 저희 찾아주신 문호준에 대한 디브리핑이랑 이제 코인 상담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20분가량 이 문호준의 디브리핑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그 코인 상담 전화번호로 저희가 상담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빠른 전화. 네, 빠른 그렇습니다.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시 30분까지는 디브리핑을 최대한 마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후에는 이제 전화 상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온 디브리핑 자료들 먼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네. 먼저 주요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의 그런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네. 보면 비트코인이 한 주 동안 무려 19%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단톡방이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시끌시끌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대장주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탑 10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 19% 오름세를 보였고, 네. 모네로가 많이 올라가면서 저 자리에 있던 스텔라의 자리를 뺏어서 10등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다른 코인들은 뭐 플러스 5%난 것들도 있고, 라이트코인은 6% 정도 빠지고, 뭐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이 62개였는데 이건 지난주 대비 전주 대비 1개 정도 감소한 숫자로 전주 대비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 거래대금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 29개 코인이 상승, 33개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변동률은 1.82%로 뭐 그냥 대체적으로 재미없었던 장세였다. 네. 인데 비트코인만 많이 올랐다. 근데 사실 재미없는 장세지만 비트코인이 올랐다. 대장주가 그렇죠. 올랐으면은 좀 많은 분들이 웃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 좀 안타깝네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이 콘텐토츠라는 암호화폐가 58% 올랐고요. ABBC 코인, 매틱 네트워크가 많이 올랐다. 아이고, 매번 제가 네. 좀 심어두거든요. 아, 저런 말 하나씩 뿌려놓고 가라. 네. 했는데 역시나 박현영 기자 즐겁네요. 네. 항상 뭐 오후 11시쯤 되면 이렇게 최면을 거신다고 루머가 그럼요.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워딩을 써야 되는지 네. 다 전달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저렇게 써달라 했는데 역시나 잘 써줬네요. 네. 프로 전달러네요. 네. 네. 소셜 세이브님이 지난주에 전화 주셔서 매틱이 오를 것 같다. 네. 기억나세요? 매틱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했죠. 근데 실제로 매틱이 무려 39%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약 40%가량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것도 어제 하루 동안 11%가 빠져서 39%니까 네. 그 전까지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징이 딱 보여요. 상승 탑 10 코인을 보면은 사실 콘텐토스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BBC 코인은 네. 항상 상승 탑 10 혹은 하락 탑 10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큰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디브리핑 시간에는 ABBC 코인이 많이 빠진, 그러니까 하락 탑 10 쪽에 이름을 올리면 제가 좀 담아가도 괜찮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폭이 크고요. 네, 현영 씨도 또 한마디 해주시네요. 역시 런패 출시. 런치패드는 믿고. 믿고, 믿고 그쵸, 투자하다. 믿고 투자죠. 믿거가 아닌 믿고 투자고요. 네, 영우님이 소세님 돗자리 깔으셔야겠다고. 참, 좋아요. 너무나도 네. 훈훈해요. 저희 댓글창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팬티 말고 돗자리 깔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벗겨봐서 모르겠는데. 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틱 네트워크라든지 하모니, 셀러 네트워크 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IEO 코인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OKB는 거래소 코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이 확 잡히는 그런 한 주였고요. 네. 하락 코인은 이그레시아나, V디멘션, 크립토닷컴 체인 이런 코인들 전부 다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코인들이죠. 저 이그레시아나, 크립토닷컴 체인은 호흡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 V디멘션도 정말 많이 올랐었던 앨런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 코인인데 이 코인도 많이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거고요. 네. 나머지 V 시스템즈도 정말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코인이 좀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성님 이렇게 이모티콘 날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성님이 참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네. 반갑게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 또 드리고요. 네. 네. 일단 이거 3주째 우려먹고 있는 네. 거래소 코인 계속 갈까? 간다. 간다. 좋네요. 이제 시점 변화로 이렇게 통일성을 네. 주시는 거잖아요. 다음 네. 주에는 간내로 간내로 어미를 좀 다르게 해서 네. 간내가 이제 떨어지면은 갈 때까지 간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간다입니다. 일단 네. 2019년 7월 25일에는 갈까? 라고 하면서 넌지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네. 8월 1일 지난주에는 계속 갔다. 역시나 거래소 코인에 대한 관심 확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다. 계속 가고요. 채팅창에 호주님이 겹친다고 좀 옆으로 와주시면은 네. 그렇죠. 네. 또 잘생긴 호주님 아니, 얼굴 보고 싶다고. 소셜 세이브님이시니까 저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얼굴 가리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계속 3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당국의 규제로 네. 이제 메이저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지 않은 거래소에 내 자산이 들어있으면 불안한 그런 좀 시장이라서 메이저 거래소로 많이 옮기고 있고 또 메이저 거래소들도 그런 마이너 코인들에 대한 상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영희님께서도 오늘 처음 와주실 것 같은데 거래소 코인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나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나요? 네. 네, 어디든 가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상방에 대한 네. 상방에 대한 그런 간다를 의미했는데 네.
뭐 그러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이 화면을 captu하면서 저도 놀랐는데 네.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제가 이 자세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아, 저쪽. 그러게요. 네. 다 이루고 계시네요. 네. 네, 재밌네요. 아, 네, 맞습니다. 떡상을 끈다. 그렇죠. 딱 업계 분이시네요. 딱 네. 업계 용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 뭐 IO라든지 자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성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근 한 주 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 중에는 OKB, 비박스 토큰, 그리고 ZB, 쿠코인 쉐어스, 비트지 토큰, 후오비 토큰, 디지파이넥스 토큰이 그 거래소 코인 중에서 상당히 제가 가리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으니까. 상당히 좀 거래소 코인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폭이 큰 코인이고, 바이낸스 코인만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IEO한 코인들이 한동안 쉬어가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동안 쉬어갔던 바이낸스 코인도 BNB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하겠죠. 네. 자, 형이 돌아왔다. 형이 돌아왔다. 상당히 이제 워딩을 되게 뭔가 메시지가 확실하게 써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형이 누굴지. 네. 형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이낸스입니다. 네, BNB인데요. 최근에도 윙크 성공적으로 IEO에 나서게 됐고, 네. 엘론드도 그렇고, 하모니도 그렇고, 아까 봤던 매틱, 셀러, 패치, 비트토렌트, 그동안 좀 쉬어가던 이 코인들, 그러니까 바이낸스 IEO 코인들이 이제 반등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사실 소셜세이브님도 매틱에 대한 상승을 기대했지만, 네. 저도 이제 매틱을 기반해요. 이 바이낸스 IEO 코인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매틱 네트워크가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틱 네트워크,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살짝 일로 옮겨보겠습니다. 매틱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그동안 조정이 상당히 강하다가 최근에 정배열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주를 노린다면은 매틱 네트워크를 공략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상대적으로 매틱보다는 덜 올라가고 있는 셀러나 패치 같은 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덩달아서 BNB도 반등에 나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어려운 얘기로 가요. 이제 정치까지 네. 사회적인 이슈랑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융위기가 또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특히나 저도 이제 암호화폐 쪽도 그렇지만 주식시장 쪽에도 업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혼동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소셜쉐이버님이 런치패드 발표 전에 런치패드 코인들 상승하는 패턴. 그쵸. 네. 그동안 좀 런치패드가 잠잠하다가 최근에 또 성공시키면서 또 관련된 코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제이리님이 BNB 얼마까지 갈까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GD, 댓글을 이제 보셨군요. 네. 이게 GD 포즈죠. GD가 그쵸. 보통 이렇게 하니까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따라한 건 아니고요. 네. 코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 내용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과거 어떤 분께서 비트코인이 1,500만 원까지 가고 뚫고 더 갈까요? 라는 질문 주셨을 때 네. 제가 그 코인 상담소 시간에 1회인가 2회였거든요. 드린 답변이 글로벌 증시가 크게 빠져야 코인이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식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아마 코인만 관심이 있고 이런 주식이나 글로벌 경제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이슈가 최근에 돌고 있냐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네. 서로 지금 관세 붙이겠다고 난리죠. 그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 통해서 뭐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네. 결국 수입 품목에 관세를 세게 붙이면은 당연히 이제 피를 볼 수밖에 없고, 네. 사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은 글로벌리하게는 큰 이슈는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데, 물론 한국도 환율이 그러면서 1,2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2008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2018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기 미국 관세 낮추기 위해 저 밑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강하게 부과를 하니까 네. 중국 측면에서는 위안화 가치를 낮춰야 즉 달러당 위안화를 올려야 이제 관세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네.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7위안 돌파로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가 쟤네 또 사기꾼 아니냐 무슨 네. 저런 환율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벼락 하느냐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는데 이러면은 사실 중국은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약간 이런 그들의 정치 싸움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강대국들의 싸움이다 그쵸. 보니까 이제 새우등만 네, 새우등만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 현재 시점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전쟁이었죠. 네. 이제 총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이 이제는 전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의 시대가 왔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환율 전쟁까지 퍼지면서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전 세계가.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금은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어찌 보면 스테이블한 안정성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환율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화폐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받아서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네. 네, 즉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좋은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저도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국제정세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뎁스가 확실히 있네요. 저희 방송에 이렇게 국제정세까지 분석을 해주시면서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어쨌든, 건희님께서 크라고 크라고 비웃어 주셨네요. 저 정도야 뭐. 크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그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디브리핑 방송을 하고 이제는 매일경제 뉴스와 네이버 뉴스에도 게재가 되죠. 그쵸. 네.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돌파님? 돌파님은 또 처음 뵀는데요? 네. 돌파님께서도 크라고 그리고 영희님께서도 키아라고 키아. 이게 절대 비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다들 이제 극찬을 감탄을 하신 리액션을 해주셨네요. 모두 네, 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디브리핑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차트 측면에서 하단은 그래서 제가 1,100만 원이란 가격대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이 시간에 나와서도 1,100만 원을 이탈하면 위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는데 다행히 1,100만 원을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고점은 낮아지고 요 구간 돌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돌파하고 나서는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도미넌스는 지금 68%까지 올랐는데 이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전쟁에 따른 비트코인이 환율에 영향이 없는 상징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좋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여서 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즉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환율 전쟁 그리고 증시 하락이 이어지면은 아마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건데 지금 약간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깨갱했죠. 그쵸. 네, 깨갱했고 저희가 무서운 그렇죠.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죠. 한국인의 이제 매운 신라면 네. 같은 그런 맛을 보여주면서 일본이 깨갱했고 신라면 같은 맛. 네. 그렇죠. 그럼 굳이 이렇게 리액션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음. 그 노잼인 거 아는데. 아니요, 전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네. 저 순간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신라면 같은 단어를. 약간 100명 중 1명 정도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틈새라면. 영희님 틈새라면. 센스 넘쳤네요. 네. 왜냐면 틈새라면 제가 아는데 저기 진짜 맵거든요. 틈새라면 네. 그렇죠. 이러다가 뭐 삼양라면, 진라면 다 나올 거. 신라면 노매운 매운 거 잘 드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영희님께서. 네. 어쨌건 뭐 저도 상당히 통쾌하고요. 미국과 중국도 살짝 솔직히 이게 이제 서로 그냥 눈치 싸움 하는 정도여서 이게 또 갑자기 급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글로벌 증시 위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면 비트코인이 쉬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대신에 굳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요 가격대 1,300원, 1,300만 원대 지지해준다면은 돌파에 대한 기대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박가브리엘 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브리엘 박님 아주 출첵한다고 이렇게 또 네, 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세요? 지인분이신가요? 네, 사이버 지인이죠. 아, 사이버 지인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나스닥 비트코인과 지수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40% 정도의 자금이 운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고요. 거기서 가장 큰 건 다우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S&P 지수라는 걸로 나뉘는데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나스닥은 약간 주요 기업들이 다 모인 가장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요 일봉 차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요 주황색 선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인데 보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그 흐름이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일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로그 차트입니다. 대신 로그 차트는 조금 비교하기 쉽게 약간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최근에는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대로 올라가는 반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물론 제가 사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땐 상당히 반대적인 성격인데 또 장기적으로 보니까 지영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반대지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비교하면 이제 아무래도 DB가 좀 더 쌓이다 그렇죠. 보니까 저 상관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확실한 건 이런 환율 전쟁은 네. 과거에도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이런 거랑 완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네. 환율에 반대적인 반사이익을 받는 비트코인은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상승은 거래량 돌파. 오늘따라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정확한 워딩으로 딱 짚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거래량 돌파 네. 후. 왜냐면 오늘은 제가 주요 코인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전반적인 시황. 그러니까 이번 주 시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짚어주고 맞습니다.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물론 데이터의 오류 혹은 음. 과체적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건데 약간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분석할 게. 그러니까요. 네. 보면은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게 거래량인데요. 네.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뭔가 화면이 좀 깨졌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칠해놨었는데 그렇군요. 네. 뭐 그래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게 100만 BTC 거래량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마다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도 그렇고요. 요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도 그렇고요. 물론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100만 BTC를 돌파하고 나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거래량이 그래도 실려야 위든 아래든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다시 100만 BTC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 둘 중 하나로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30분을 맞춰주셨는데요. 사실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아직 3분이 남았으니까 네, 3분 3분으로 남았으니까. 가죠. 네. 일단 지지난주에 사실 추천드린 나노가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잡아드렸던 1.2달러를 이탈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1.2달러를 이탈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좀 더 낮춰서 1.1달러 이탈 시 비중 축소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1.2달러를 다시 돌파하면 그때 재진입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하모니. 네. 추천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모니는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판매된 코인인데 지난 2019년 5월 29일에 판매가 됐고 개당 0.0065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0.03달러로 거의 한 5배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정말 많이 빠지면서 아까 봤던 매틱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빠지면서 0.09달러까지 즉 0.009달러, 즉 판매 가격보다 살짝 위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묶음 세트로 바이낸스 IO 코인들이 우르르 떨어졌다가 우르르 올랐다가 뭐 그다음 후업이 관련된 코인들이 우르르 올랐다 우르르 내렸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들이 다시 우르르 올라가는 약간 그 시작점에서 하모니도 충분히 한번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또 오늘 또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리스트 오늘 바이낸스 거래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소세님이 또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바이낸스 거래량 이벤트 진행하면서 지난주에도 소세님이 매틱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거래량 이벤트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네. 하모니도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하모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뛰어난 차세대 샤딩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샤딩이란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네,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생성 속도 감소나 거래 지연 같은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게 이제 샤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높여주는 네. 기법이죠. 네, 사실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다 이거예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법을 썼다인데 네. 이제 하모니는 샤딩 기법을 써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다라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막 여기 정배열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서 요 가격대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코인 상담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코인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하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 저희 그 풀샷으로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게 또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네. 여기 상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